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애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행사로 문의 주실 때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언제 한국에 왔었고 여행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여기 심천에서 살았습니다. 심천에 있을 때는 한국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무역 때문에 중국을 오시는 분들에게 통역을 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많은 동포들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박이 꿈을 안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서히 말씀드리는 코리안 드림이죠. 네,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심천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면 시간당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오면은 시간당 25,000원씩 받는다고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한국에 가면은 정말 엄청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꼭 한국 가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았죠. 그러던 차에 제가 통역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던 기업체에서 또 저를 관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기가 돼 한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니 돈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강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모두 얘기하시는 게 중국어 강사는 아무나 하냐. 그때 지금도 제가 사투리를 정말 많이 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투리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땅에는 학연, 지연, 혈연 하나 없는 저한테 저는 정말로 아무나였던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교차로 신문에 중국어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걸 보고 저를 믿고 처음으로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끔 소중한 자녀분들을 맡겼었던 어머님들한테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어머님들하고 친구처럼 언니처럼 이렇게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고 또 한국에 단단하게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었던 소중한 분들입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시죠? 저는 늘 살면서 누군가 한 사람만 믿어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한 분 한 분 이런 가족 어머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학원 강사로 이어졌었고 또 학원에서는 기업체 전문 출강 강사로 또 스카우트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랍고 자랑스럽기도 한 것은 충무로에서 아침 7시 30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90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4시부터 깨어나서 안산에서 2시간 남지시 지하철을 타고 충무로에 가 수업을 했던 그 기억이 참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우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믿어주면은 살아갈 용기가 생기듯이 저는 또 대신에 누군가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정말 성실하게 모든 열정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가 엄청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무로 90분 수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다녔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여서 팩스도 많이 오고 가고 할 때 저는 팩스 같은 것을 다 무료로 서비스로 통번역을 해드리기도 하면서 정말 저는 저를 믿고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어 수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어졌던 인연은 제가 중국 시장 조사 같은 것도 하게 되었었고 또 한국에서 통번역도 많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중국어 강사, 중국 시장 조사,
통번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이런 분들도 제가 중국 동포이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야기거리로 뭐 대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뭐 대부분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뭐 중국의 공산당이 초대로 다녔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식사도 좋았다, 대접을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 외에 뭐 여행이라든지 또는 잠깐 출장 다녔던 분들은 안 좋은 인상을 가졌던 분들이 정말 많아도 훨씬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국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두 개의 단어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 중국의 어느 지역을 갔으니까 어떤 부분은 좋았는데 어떤 부분은 안 좋다, 또는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는 정말 어떤 부분은 많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 이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중국은 나쁘다, 중국은 좋다, 이것은 저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국은 한자를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거, 그리고 중국은 관광지가 너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중국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못 먹어버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정말 뭐 중국 가니까 안 좋은 음식 드시고 오시고 안 좋은 호텔에도 주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인상들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역을 하거나 또 시장 조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항상 스케줄을 뽑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갔다 오시고 만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곳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여행사를 하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권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솔직히 중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을 다니기 시작했던 지가 벌써 한 3, 4년 지났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제가 여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행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외에도 뭐 다른 요건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지만, 주요하게는 저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중국 또는 중국의 어떤 일로 출장을 가셨던 분들이 중국에 다녀오시면 정말 중국의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여행사를 시작할 때부터 맞춤 상품, 맞춤 여행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서 해외여행을 거의 못하는 상태이고 하여 제가 유튜브에는 주로 지금 법무부 출입국 관련된 정책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법무부 출입국 정책을 공유하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생각을 늘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과 한국을 다닐 때에 저는 체류 자격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다 경험했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 외국인 투자 비자로 체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면은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 비자인 D8 비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 D8 비자를 허가 받을 때에도 힘들었지만은 15년 전이 되죠.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예약제도 없었고 뭐 대행해준 행정 업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려면은 진짜 뭐 하루 시간을 다 내어서 가야 될 정도였거든요. 번호표를 뽑고 거의 뭐 한 3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자기 순서가 되면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순서가 되니까 서류를 딱 넣었는데, 저는 뭐 공손하게 얘기했죠. D8 비자인데 연장하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자분이 여권만 이렇게 딱 펼치면서 아줌마 식당에서 일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D8 체류기 비자, 보통 그 D8 비자가 1년인데 제일 처음에 해줄 때는 6개월을 체류기간 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6개월 이내에 사업을 해서 얼만큼 번창을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사업이란 게 쉬워서 실적으로 많이 낼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사업을 하겠죠. 근데 저보고 뭐 3개월만 연장해 줄 테니 집에 갈 그 기간을 준다고 3개월을 여기에 정리를 하는 기간을 줄 테니까 3개월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울컥하는 그 마음이 컸는데 제가
그러면 잠시 연장 안 하겠습니다. 그 서류 그대로 다 받아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정말 뭐 앞길이 캄캄하다는 단어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성실하게 정말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니까 저는 제 꿈이 깨지는 그런 뭐 앞이 캄캄한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내 좀 울먹울먹한 심정이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작다고 연장을 안 해준다? 이거는 정말로 그 담당 직원이 머릿속에 그 동포면은 뭐 무조건 식당에가 일을 한다든지 이런 편견이 있어서 그 기간 연장 안 해준 건 아닐까 싶은 이런 생각 때문에 밤새 제가 그때 편지를 썼어요. 거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서장님한테 정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고 또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여행사 일을 했었다는 거 이런 것도 구구절절히 다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냥 중국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튿날에 다시 이튿날에 저는 다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서류를 서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거기 담당 창구분이 일주일 후에 전화가 갈 테니까 심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에 제가 집에 올 때는 좀 마음이 많이 가볍게 왔는데 뭐 일주일도 되지 제가 뭐 급하잖아요. 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4일 지났을 때 또다시 갔어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체류기간 연장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외국인 투자 비자로 여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체류기간 연장 때문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하나를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또 편견이 그 늪이 그때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그 출입국에서 그 대행 업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동포들 또는 모든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체류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일에서는 정말 피해를 받지 않고 또는 억울하지 않게 또는 좀 더 편안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솔직히 제가 그 여행사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여기 행정 업무에 집중을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유튜브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행정사 업무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저는 한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중국 동포이고 여행사를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산에 체류하고 있고요. 여행사는 해외여행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행정사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정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한테는 몇 가지 꿈이 있어요. 당연히 그 법무부 정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때에 전달해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또 해외 여행지 소개 같은 것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각 기업체 또는 그 좋은 사람들을 소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지금 2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저를 도와주셨던 한 분 한 분 그런 따뜻한 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도 없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제가 살아가는 인생은 찍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걸음걸음에 디딤돌이 주셨던 그런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늘 좋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것이 좋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국 동포분들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중국 동포입니다. 저는 정말 한국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동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건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원칙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어 강사, 중국어 통역,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조사, 뭐 무역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항상 저희 회사의 고객님이 되시고 고객사가 되어주셨던 분들은 다 한국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일을 맡겨주지 않았다면은 제가 오늘처럼 성장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오늘처럼 많이 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20년 전이 저와 지금이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전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제가 사람을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벽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상처를 받을까봐 차라리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울타리 속에 숨어서 살았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분 한 분 자꾸 많은 한국분들이 다가주셔서 정말 좋아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제가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열기 시작해서 제가 솔직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지는 뭐 한 7년, 8년,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은 한국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지금은 제가 동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동포분들이 저희 여행사를 제일 많이 이용했던 건 아마 2010년도? 그때부터는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포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들이 저희 여행사에도 너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동포분들이 저희 여행사에 전화 주실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뭐 친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힘든 것도 도와주시는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소개를 받고 전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정말 체류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힘든 게 정말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돈만 주면은 뭐 대행되는 부분들 너무 많이 있고, 그래도 당연히 그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모든 동포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체류기간 연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체류자기 변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다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그 힘들고 억울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맞춤 여행으로 중국 여행 전문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에게 좋은 그 추억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던 그 한 가지 목적이었다면은 제가 지금 법무부 출입국 정책 같은 것을 동포분들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린 목적도 딱 하나예요. 정말 많은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그 한국에 대한 불만, 만족스러운 일들을 좀 적게 경험을 함으로써 정말 지금 보면 계속 동포, 한국인 이 사이에 모순도 많이 있는데 한민족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서로 끈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민간유역의 역할,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혼자서 모든 일을 절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전문인들하고 함께 해야만 그 성장하는 길이 바르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파트너,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있을 때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여행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본인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만족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불만족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동포분들이 그 연락을 오실 때에 어떤 경우는 제가 바로바로 답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동 중에도 댓글은 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화 받기도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전화가 계속 많이 들어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저녁에 퇴근해서라도 집에서 그 댓글 같은 거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댓글로 문의 많이 있으시고, 악플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죠. 에너지가 없으면 일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악플 같은 것이 달리면은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다 나가
뭐 한국을 떠나라 이런 악플 달릴 수도 있고, 또 뭐 동포분들은 또 뭐 한국인들이 뭐 월급 같은 가끔 체납해서 안 주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또 안 좋은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극소수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고 상대방한테는 그걸 악플로 적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희 여행사에다 전화 주신 분들이 저희 뭐 회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고 또 저희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저희 여행사와 함께해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불편한데 뭐 여행사까지 방문을 안 하셔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행사라는 것은 제가 확신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